자, 원리학계 부분에서 1415번입니다. 1415번. 여기 마지막 계산하는 부분들을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같은 동시간대에 돈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돈이 이제 연금을 내가 받는 돈, 매년 받는 돈, 여기는 한 번에 받는 돈인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잡고 가야 돼요. 첫 번째가 첫 번째 항 아래에서부터 보는 게 좋겠죠? 800. 그 다음이 공비 1.05. 그 다음이 항의 수. 항의 수는 여기가 지금 1.05의 0제곱부터 9제곱까지니까 10개입니다. 그런 고민할 것 없이 10회에 나눠서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10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저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돈들의 합하고 여기에 있는 돈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왼쪽에 있는 돈의 합 왼쪽 맨 위에 있는 친구의 돈은 a 곱하기 1.05의 10제곱입니다. 이거랑 같아야 돼요. 아래쪽에 있는 돈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써야 돼요. 합으로 써야 되고, 그렇다면 r-1분의 첫째 항의 r의 항의 수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자 계산은 이제 해야겠죠.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긴 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 계산하면은 0.05 1.05의 10제곱은 문제에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1.6 너는 1.6 여기는 1.6에 마이너스 1이니까 0.6. 자 그럼 여기 좌변은 1.6a가 되고 우변은 천천히 계산하면 800 곱하기 0.6 나누기 0.05가 되고요. 이제 분자 분모에다가 100을 한번 곱해볼게요. 100을 곱하면 뒤로 두 칸, 뒤로 두 칸. 그래서 약분까지 해버릴게요. 5 나누기 60을 하면은 12. 12 곱하기 800을 하니까 28에 16, 960 이렇게 나오겠네. 9600 나오겠네. 양변에 다시 10을 곱하면 16a가 9600. 16은 6번 나누면 6되나 이게? 그쵸? 네. 그래서 a는 600입니다. 그래서 600입니까? 6000입니까? 무엇을 잘못했지? 5만 96,000? 아,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요? 1.6에 할 때 10을 안 보는구나. 네. 되어서 6,000이 되겠네요. 이 되었나요? 네. 위에 있는 문제와 아래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내 기준으로는 같은 문제고 여러분 기준으로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거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죠. 아, 이게 이해됐어요? 네. 다른 친구분들은 괜찮아요?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문제를 풀다가 잘 되지 않으면 개인톡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었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마지막 단원인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의 합. 자, 수열 부분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텐데, 수열의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의 비율을 보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수열의 합, 마지막이 이제 수학적 귀납법. 법이 있을 텐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전체적으로 비율이 20% 넘지 않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느끼는 체감의 출제 비율입니다. 체감적인 출제 비율 15%, 여기는 15%에서 10% 등비 수열은.
5에서 10% 사이 정도인 것 같고요. 수열의 합이 뭐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수학적 비납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열의 합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수열의 합은 모든 수열들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등차하고 등비는 딱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열의 합은 모든 수열을 다 표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등차 수열을 좀 낮게 느끼고 등비 수열도 높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열합에서 갑자기 중의 없이 3으로 느끼게 되고 수학적 비납법은 한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학생들이 느끼기에 난이도가. 근데 이거 그 시그마가 어려워서 상이냐가 아니에요. 시그마 자체가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그러냐면 그냥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어려운 수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시그마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열의 합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단순합니다. 이건 정말 단순해요. 많이 접해보세요. 다른 말로 그냥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다양한 수열들을 많이 접해야 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수열의 합 부분들은 그냥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건 쉬운 문제건 가리지 말고 많이 풀어보세요. 등차 수열 같은 미수열은 막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많은데 해석을 하면 좀 쉽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수열의 합 부분은 해석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거의 계산이에요. 그냥 풀고 그냥 열심히 그냥 나열해가지고 규칙 찾고하는 것들이 수열합에서는 문제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면서 그런 수학적인 그 체력들이라고 하죠. 수학적 피지컬을 높이는 게 수열의 합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여기를 잘하면 당연히 기말고사 점수가 확보가 되겠죠. 수열의 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열의 합 부분은요. 뭐 시험 대비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케이 보죠. 세준이 그 야자 하나요? 아직 미정인가? 할 수 있긴 한데 미정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냥 선생님께서는 하라고 하셨는데 네네. 좀 야매를 드립니다. 네. 한번 안 되면 뺄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있어가지고. 자 보죠. 선생님께서 한 분이 이제 추가로 총원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고등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돼서요. 자 보겠습니다. 수열의 합은요 시그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시그마는요 본질적인 게 없습니다. 시그마의 본질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기호 합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고 그래서 얘는 그냥 도구로만 쓰이지 시그마 자체가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든지 뭐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이해하는 데에는 그냥 정의대로만 정리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질이 실수배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만 시그마가 분배가 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곱하기에 대해서는 시그마가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누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만 있다라면은 이런 거죠. 상수항만 있다라면 K는 뭐 1부터 5까지 이렇게 있다라면은 상수항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0K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K에 대해 1 대입해도 C, 2 대입해도 C, 3 대입해도 C 전부 다 C가 되니까 5C가 된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수투라든지 그 이상의 미적분이라든지 배우신 분들은 그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보시면 참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인티그랄하고 시그마하고는 서로 같은 기호입니다. 그냥 다루는 함수가 다를 뿐이야. 이 둘의 차이라면은 이건 이제 수투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그마 같은 경우는 끊어져 있는 것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그러니까 약간 막대 그래프를 더한다는 느낌이고 인티그랄은 여기 막대 그래프를 연결하는 함수를 더한다는 느낌이에요. 둘 다 합의 기호입니다. 시그마 썸에서 그리스 로마 문자의 S에 해당하는 시그마를 따가지고 쓴 거고요. 이 I도 썸에서 이 S를 늘려가지고 기호를 만든 거예요. 둘 다 출생이 똑같아요.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큰 줄기는 똑같다. 근데 뭐 수열 합부분에서 그 부분이 크게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지를 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또 그걸 느끼게 되냐면
시그마하고 인티그랄의 성질이 똑같습니다. 인티그랄도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분배가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인티그랄 상수도 마찬가지로 뭐 cx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cn 표현이 된 거 똑같아요. 그냥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둘 다 같은 기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루는 소재가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아래에 있는 시그마 성질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길게요. 혹시라도 뭐 별만한 문제가 있으면 보고 가고요. 없으면은 과감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합을 시그마로 표시하고 하는 것들, 자 여기서 뭐 한두 문제만 좀 보고 갈까요? 내가 여기서 볼 거는 1466번과 같은 건 결과가 같으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466번에서 기억이 참인지 보고 싶으면 일일이 하나씩 대입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변 같은 경우에는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전개하는 거고, 우변은 0부터 n까지 대입해서 전개하는 건데 뭐 0은 더하나 마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비슷한 사례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시그마 예를 들어서 k는 1부터 10까지 k-1 곱하기 k를 하는 거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에 k 플러스 1을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 항이 10개고 항이 9개지만 첫 번째 항이 0이 되어버리고 두 번째 항을 넣으면 1 곱하기가 되고 세 번째 항 2 곱하기 3 가서 마지막에 9 곱하기 10까지, 얘도 마찬가지 1 곱하기 2부터 9 곱하기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얘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었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는데 상황이 다르죠? 1 대입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0 대입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0 대입하는 게 더 하나가 항이 많죠? 근데 3의 영승은 0이 아니라 1이기 때문에 얘는 같지가 않겠네요. 3의 영승이 값이 존재하니까. 얘는 1부터 L까지 더한 다음에 L 플러스 1부터 N까지 더하는 것은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랑 똑같겠네요. 이해돼요? 얘랑 똑같은 것은 적분에서 이 표현이 있어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고 B부터 C까지 fx dx를 하면 결국에 B부터 B 연결되니까 A에서부터 C까지 fx dx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니? 네. 좋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말고는 직접 대입해서 풀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요것만 나와 있고 다음에는 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전개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k에다 1을 대입하면 1a1 1a2 플러스 2 대입하면 2a2 3 2a3 3 대입하면 3a2 3a3 쭉 가서 마지막에 50을 대입하면 50a 50에 마이너스 50a 51 되고, 이렇게 전개를 해야 보이는 것들이야. 이것은 단지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뭐로만 쓰였다? 도구로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 A2 같은 경우에는 2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하나만 남고, A3는 3개에서 2개를 빼니까 하나만 남고, 얘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놈들은 다 더하면 A1부터 A50까지 빠짐없이 다 더한 거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50에 A51만 남으니까 이 값이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100이 되는 거고, 여기는 10분의 1이니까 정답은 95입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시그마는 나열하면은 보이는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들 전부 다 그런 형태예요. 기본입니다. 시그마 나열 후에 관찰하는 것은 나열 후에 관찰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들을 시그마의 기본입니다. 기본. 나열 후에 관찰하고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시그마의 기본입니다. 오케이, 저는 뒤에 자리를 확보해 놨으니까 혹시라도 피곤하시면 뒤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도 보죠. 아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나열 후에 관찰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여기는 연속한 3개의 항들을 더한 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2개씩 더한 거네요.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공식들을 쓰는 게 아니라 전개해서 찾는 거예요. 실제로 K에다 1 대입해서 전개해 보세요. 1 대입하면 이거고요. 2 대입하면 이거고요. 2개씩 커지겠죠? 3 대입하면 이거고요. 쭉 가서 저기 마지막에 30을 대입하면 A에 30 대입하니까 얼마니? 59 플러스 A 6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몇 개씩 할 수 있냐면 3개씩 할 수 있는 거야. K에다가 1 대입하면은 A5부터 A3까지 나옵니다. 맞나요? 조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K에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K에다 2 대입하면 여기까지 나오네요. K에다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 K에다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하다 보면은 60까지니까 60을 3으로 나누면 20이니까 K에다가 20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돼요? 다시 말해서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얼마까지? 20까지 넣어주시면 n에다가 그러니까 20이 되겠죠? 20까지 넣어주시면 이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값은 3개씩 묶어주면 k는 1부터 20까지 a에 3k-2 3k-1 3k가 되니까요. 20 곱하기 22 해서 440이라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나열해야 보이는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초반에 나와야 됩니다. 시그마는 나열해야 돼요. 나머지 다 같은 문제니까 이 정도만 해볼게요. 네, 정리할 거 있으시면 정리하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은 이제 공식으로 암기를 하는데, 자, 뭐 시그마 k까지는 이거 등차수열이라서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의 제곱과 k의 세제곱은 반드시 공식으로 외워야 되죠. 반드시 외워야 돼. 근데 외울 때 뭐랄까 좀 네 번째 거에 이 친구가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나머지에 비해서. 근데 얘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면은 얘는 사실 이런 관계다. 이런 관계야. 그냥 이거는 이해를 하기 위한 거야. 공식을. 저기에 2n 플러스 1을요. 2n 플러스 1을 2로 나눠봐요. 2n 플러스 2로 나누면은 n 플러스 얼마가 되니? 2분의 1. 그리고 뒤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얼마이고? 3이고. 그러니까 얘는 부자연수로 보이긴 했는데 최고차항의 수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를 3으로 쓰고 2라고 2분의 1 쓰면 2분의 1씩 커져가는 숫자를 곱하고 3으로 나눈 숫자예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분수 나오는 것은 늘 불편하기 때문에 분수가 안 나오게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부자연스러워. 나머지 것들은 좀 되게 자연스러운 숫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부자연스러운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뭐랄까 계산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하는 연습들이 필요하고 빨리 하는 발상들이 좀 중요한데 잘 봐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시그마를 볼 때에는 공식 그러니까 시그마 K 제곱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네. 피곤하네. 자 뒤에 스탠디 증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시그마는 그냥 도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구가 없어도 생각 풀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3까지에서 얼마까지 더하면 예를 들어서 n까지 더하면 이 숫자는 그 수와 그 다음 수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얘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누군가 55까지 더하라고 했을 때 공식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해서 쭉 더하면 55로 끝났죠. 55에다가 그 다음 수를 곱해서 반으로 나눈다는 느낌으로 봐야 되고 자 선생님 저는 그냥 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가볼게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땡땡땡 가고 마지막에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끝나게 되면 이 숫자도 마찬가지 마지막 수가 있으면 그 수에서 하나를 키운 수를 곱하고 마지막 수에다가 그리고 이 곱한 거에다가 3으로 나누게 되면 돼요. 이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잉.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푸는 게 나아. 1 곱하기 2 곱하기 3 쭉 가서 만약에 내가 10 곱하기 11까지 계산해야 된다. 그럼 이 계산 결과를 시그마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간다고. 그래 마지막 숫자가 10 곱하기 11이지. 난 그 다음 숫자를 곱해주고 나누기 3을 한다. 3개의 숫자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2개의 숫자를 곱했으니까 2로 나눈다. 3개의 숫자를 곱했으니까 3으로 나눈다의 느낌으로 얘를 보시면 좋아요. 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그래도 선생님이 이것의 규칙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까지 쓸게요. 연속한 3개의 숫자를 곱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봤을 때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마지막 숫자가 있어. 그 마지막 숫자보다 딱 하나 큰 숫자를 곱하고 4개를 곱했으니까 나누기 4를 하면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를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워낙에 많이 나오는 친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안 그러면 이거 계산하기가 복잡해져요. 시그마 K의 K 플러스 1 K는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하게 되면 얘는 마지막 숫자보다 하나 더 큰 숫자를 곱하고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사례들 보면은 봐봐. 너희들 우리 바로 풀어야 된다고 이거. 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의 K 플러스 1을 일단 전개해봐. 1 곱하기 2 곱하기 3 쭉 가서 마지막에는 15 곱하기 16이라고.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된다고? 15 곱하기 16 곱하기 17을 한 뒤에 3으로 나누라고. 무조건 공식 쓰지 말고. 자 이것도 봐봐. 그러면 이것도 K는 1부터 15까지 K에 K-1이 있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 대입해봐. 어차피 연속한 숫자잖아요.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뭐야? 0이야.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1. 그러니까 1 곱하기가 되겠죠? 3 곱하기 쭉 가서 마지막 15를 대입하니까 15 곱하기 14. 여기도 랄라 롤로 1 곱하기 2부터 여기까지 곱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마지막에 이 숫자보다 1 큰 숫자를 곱하고 나누기 3 하는 거야. 이 두 개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일일이 K 제곱하고 K 찢어가지고 통분하고 난리 나야 돼.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는 풀이를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시험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게 풀이를 선택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런 것들은 꼭 체화시키세요. 체화시키셔야 돼요. 반드시 자기 걸로. 그러니까 가급적인 무조건 이게 나오면 이렇게 풀려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풀지 못하면 다 도루묵이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그냥 내가 뭐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아니, 귀에 못이 박혀야 돼, 이제. 자, 홀수의 합. 홀수가 뭐예요? 홀수를 n개로 하면 몇 개? 얼마? n제곱.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한다. 또 하나. 하여튼 오지게 많이 나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 1부터 시작하는 2의 거듭제곱. 은 그 다음 거듭제곱보다 항상 1이 작아요. 알겠어요? 2의 거듭제곱을 외워. 이렇게 다른 건 안 그래도 2의 거듭제곱을 외우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2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2부터 시작하는 거듭제곱이 있으면 2를 빼면 되겠죠. 두 개가 부족하니까 이제. 오케이, 이해돼요?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우리 1부터 10까지 더하기. 야, 누가 너희들에게 세준아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지? 55.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라 외우고 있다고요. 그쵸? 그 정도로 되어야 된다고. 자, 보자. 오케이. 요 놈은 꼭 시그마를 할 때에는 요 정도의 숫자는 이게 정말 최소한이야. 최소한. 많이 준 것도 아니야. 정말 최소한이야. 나머지까지 외우는 것은 나도 안 외우고 있으니까 그걸 뭐 추천해주고 싶진 않고요. 이것들은 그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오랜만에 세우시는 가는데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 열심히 봐야 돼. 보자. 자, 가봅시다. 자, 여기는 연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여기 뭐 대록 하나 나와 있네요. 네, 요거 1478번. 1부터 대입하세요. 1부터 대입해 보면 얘가 마지막 10 곱하기 11로 끝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얘는 10 곱하기 11에다가 그 다음 숫자를 곱하고 나누기 3을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40 됐나요? 그리고 나는 이거 맨날 까먹는데 308, 이 숫자 외우세요. 이 숫자 여러분 다시 한번 5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10은 진짜 많이 나오니까 외우세요. 이건 알고 있죠? 1부터 10까지 더한 게 55라는 거. 그쵸? 근데 이 숫자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하는 숫자. 385. 385. 나 맨날 외우고 까먹는데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하면 385. 맨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가운데 숫자가 나옵니다. 385. 385. 자, 나머지는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연습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뭐 하나만 해볼까요? 1486번. 제곱의 차를 더하시오 라는 거예요. 얘는 일반항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묶어서 보셔야 되겠죠. 두 개씩. 합작꼴로 만드시면 100 더하기 99에다가 100 빼기 99인데 그 1이네요. 1. 100 더하기 99, 100 빼기 99. 1이니까 풀 필요가 없겠고 쓸 필요가 없겠고 여기는 98 더하기 97에다가 98 빼기 97이니까 1이면 쓸 필요가 없네요. 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차는 항상 1이니까 마지막 2박 1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1부터 100까지 합이니까 550, 550 쓰면 되겠네요.
참고로 1부터 10까지 합이 5, 5인데 1부터 100까지 합은 중간에다가 0 하나씩 끼워 넣으면 되고요. 1부터 1000까지 합은 중간에다 0 하나씩 더 끼워 넣으면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 1부터 10을 거둘 적까지 합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가보자. 그 다음 네, 1490번 하나 볼까요? AN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 이게 딱 봐도 부분무수로 쪼개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일단 놔둬보고, 자, 요 i가 최소가 되는 x의 값이 돼요. 와우, 어려운데.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1부터 대입해보면 x2 마이너스 2a1x x의 제곱 마이너스 2a2x 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10x 이걸 다 더하면 10 자체가 10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a1, a2, a10이 될 거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축에서 최소가 되니까, 얘가 최소가 되려면 축에서 최소가 되니까 축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죠.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이때 최소가 되니까 결국에는 10분의 1의 a1부터 쭉 더한 i가 되겠네요. a1부터 다 더하면 이거 우리 부분무수 너무 잘 하고 있죠? a1은 요놈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쭉 가다 보면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1 남고 맨 마지막에 11분의 1만 남으니까 이렇게 11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었어요? 오케이. 뭐 2차 함수하고 잘 믹싱을 해서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지수꼴로 나와 있는 시그마의 계산. 지수는 시그마 공식이 없습니다. 얘는 공식이 없다. 무조건 그냥 무슨 수열로? 등비 수열로 바꿔서 찾아야 된다. 대입하면 a의 제곱 쭉쭉쭉 해서 a의 뭐 n제곱 놓고, 얘는 등비 수열 함부로 써야 돼. r-1분의 첫째 항에 r의 항의 수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을 함부로 써야 된다. 거듭제곱은 없다. 됐니? 네, 나머지는 뭐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거에 x 요 친구 아래는 삼수값이니까 x 플러스 3의 n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n이라고 하는데, 그때 rn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2의 n제곱이 r의 n이다 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성질에서 미정계수 구하기. 네, 별거 없습니다. 귀에 모수 박아야 되니까 이거 한 번 더 하죠. 얘는 뭡니까? 전개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4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저거 정리하면 n에 n 플러스 1에 그 다음 수를 곱하고 3분의 1을 한다. 이거 70이다. 자, 그럼 얘를 풀 때도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겠죠? 연속한 세 숫자를 곱했는데 뭐가 돼? 210이 된다로 해서 210을 연속한 세 숫자의 곱으로 쪼개줘야 되는데 7 곱하기 3 곱하기 10이니까 적재로 쪼개면 10을 다시 2 곱하기 5로 쪼개면 5 곱하기 6 곱하기 7로 만들 수가 있고, n이 얼마이다? 5이다 라고 해결할 수가 있겠죠. 되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아니 몇 시였어? 괜찮아요. 잘 잤어? 등차설 등비수열의 시그마의 활용. 그냥 시그마를 도구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이것도 그냥 문제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볼까? OK-1이면 OK가 붙었으니까 좋다는 뜻이죠. 네. OK가 붙었으니까 5씩 커져가는 수열이라는 뜻이야. 5씩. 그러니까 그 공차가 5가 아니라 항이 5칸씩 건너뛰어간다는 뜻이야. 항이. 그러니까 이 말은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있으면 앞에 개수에 5가 붙었다는 말은 첫 번째 항이 A4니까 두 번째 항은 여기서 1 커지면 K가 1 커지면 5가 커지니까 5칸 건너뛰어서 9가 된다. 5칸 건너뛰어서 14가 된다. 이렇게 네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5번째 항씩 건너뛰어가서 그 숫자를 더하겠다는 뜻이고 얘는 세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5번째 항까지 건너뛰어가서 숫자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라는 거야 지금? 65하고 75라는 거야. 자, 써볼게. 그러면 일단 나열해보자 요 친구 너 A4 더하기 A9 그 다음 A14 더하기 A19 A24까지 더한 게 75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A3 A8 A13 50 커지면 돼요. A18 A 얼마? 23이 얼마? 65이다. 두 식을 연립하면 바로 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등차 수열에서의 얘들아 합이 의미하는 게 뭐였다고요? 합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하나의 항이라고요. 하나의 항. 이것들을 5개 더했으니까 뭔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냥 A14 하나만 알려주는 거라고. 얘를 얼마로 나누면 5로 양변을 나누면 A14가 나온다고 한 가운데 있는 항이. 그러니까 A14가 얼마이다? 15이다 알려주고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게 복잡해 보여도 이것도 합을 알려줬으니까 등차 수열에서의 합은 하나의 항이라고. 그러니까 A의 13을 알려주는 거야. 5로 나누면 A의 13이 얼마? 13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A의 13이 13이고 A의 14가 15니까 우리 이걸로 공차를 구할 수가 있고 뭐 첫째 항이든 뭐든 간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해결하는 것은 일이 안 되겠네요. 자, 또 강조합니다. 등차 수열에서 합은 나한테 뭘 알려주는 거라고? 항을 알려주는 거라고. 항 하나. 그 여러 개도 아니야. 항 딱 하나 알려주고 끝난다.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도 똑같은 문제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간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보죠. 첫 A에는 등비수열이야. 써버릴게.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에요. PN의 좌표는 n, AN이에요. QN의 좌표는 X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린 거네요. 그때 삼각형 PN, QN,
qn 플러스 n의 넓이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선생님은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친구의 그래프는 y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입니다. 아, 그래프가 말이 안 되네요. 그래프가 말이 안 되네. 자,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이. 이 그래프가 아니지만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플러스로 쓸게요. 내가 뭐 할 거냐면 적당히 여기다가 P를 잡습니다. n, 얼마라고. 그때 여기에 수선의 반을 내리면 Q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 Q의 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말하고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큰 의미는 없고요. 이 높이는 PN이 얼마든지 간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이 절대값이에요. 높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항상 얼마고? 1이고. 그러므로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절대값 저 친구. 그러니까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마이너스 안에 있는 것만 없애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없애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되고 넓이가 그러면 2분의 1의 n-1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더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좌표가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움직이지 않고 여기 왔다. P에는 지금 짝수일 때 올수록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짝수면 여기, 홀수면 여기, 홀수면 여기, 짝수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넓이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넓이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은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자,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활용. 별거 없습니다. 터프 문제만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새로운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지금. 등차수열입니다. 이게 2차 방식의 두 실근이 알파인 베타인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어서와 민서야. 안녕하지 나도. 태준이가 안녕하지. 많이 가. 많이 가. 되게 뭘 좋아하니까 많이 가는 자, 가보자. 얘는 그냥 심플하게 보면 되겠죠? 뭐 다른 이야기, 고등수학 상이면 내가 또 할 이야기가 있긴 한데 상이 아니니까 그냥 전기에서 알파인, 베타인, 알파인 플러스 베타인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전개하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알파인 베타인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am 플러스 1. 여기가 알파인 플러스 베타인이니까 am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이름 뭐야?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이게 그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바꿀 수가 있죠. 이건 등차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항의 2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결국에 얘는 심플하게 그냥 an 플러스 1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뭐 대입하시면 a2부터 a11까지 더하는 것이고, 여기 뒤에는 얼마? 10을 구하는 것이고. 이해되니? 그러면 얘도 뭐 등차수 합공식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 가운데 있는 항을 볼래? 가운데 있는 항 13, 아래점자가 13이니까 가운데 있는 항은 2분의 13. 한 가운데 있는 항은 이게 다 몇 개 있어? 10개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 되고, 첫 장이 6이라고 했고 공차 나왔나요?
아 이게 지금 180이라서 180 어디 있어? 이게 180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A의 2분의 13번째 6.5번째 항은 17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뭐였어? 6이었어요. A의 6.5번째 항은 17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칸 가는 동안? 5.5칸 가는 동안 숫자는 얼마 커졌어? 11이 커졌으니까 10을 곱하고 50으로 나누면 공차 D는 얼마?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10 6.5문장에서 11문장이니까 11문장이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10개 다 하면 되니까 첫 번째 항은 6 공차가 하나 20이니까 20 볼 수 있겠네요. 됐어요? 네, 정리할 거 있으시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의 합이 아니라 하나의 항을 의미한다. 네,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하나만 보고 가죠. 이렇게 이상한 아주 특별하게 생긴 수열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건데 이 수열을 정리하는 방법은 전부 다 10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돼요. 9는 10 빼기 1, 99는 10의 제곱 빼기 1, 10의 세제곱 빼기 1. 10개의 항이니까 마지막 10의 10제곱 빼기 1.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그치? 그럼 위에 있는 i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를 쓰면 r-1분의 첫째 항의 r의 항의 수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0 얘를 계산하시면 돼요. 9, 9, 99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3부터 시작하는 숫자라면은 우리가 방금 구한 9, 99, 999 이거를 계산을 한 뒤에 이거를 9로 나누고 9로 나누면은 1 플러스 11 플러스 10, 111 플러스 나오거든요. 그것을 3배 하시면 된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은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얘는 좀 보고 갈게요. 이 문제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자. 중요하니까. 자, 이건 되게 중요하죠. 이런 문제 볼 때에는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을 따로따로 보시는 게 나아요. 왼쪽 눈은 왼쪽에 있는 숫자만 보세요. 다 가능하죠. 그쵸? 카멜레온이니까. 왼쪽 눈은 왼쪽에 있는 숫자만 보시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규칙이 보여요. 왼쪽 눈이 뭐라고 합니까? 야, 왼쪽의 숫자의 규칙은 1, 2, 3, 4야. 그러니까 n이야.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규칙은 5, 6, 7, 8이야. 1씩 커지니까 n으로 시작하고 5부터 시작하니까 플러스 4. 되니? 우린 이것을 갖다가 더하면 돼.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얘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어떤 특별한 꼴이 아니기 때문에 쪼개서 보셔야 됩니다. 쪼개서. 단 아까 우리가 약속했어요. 언제 약속했지? 자, 이거 외우기로 약속했어요.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하면 얼마라고요? 385. 양쪽에는 두 숫자 더하면 가운데 숫자. 자, 그 다음 여기는 4를 묶어내면은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55인. 네, 그래서 이들자리 숫자가 5가 되겠네요. 2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가 답이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일반항 찾아보자. 여기 이 유형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 왼쪽 누나에게 물어봐요. 야, 왼쪽 누나, 이 숫자의 규칙은 뭐니? 일반항이 뭐니? 얘는 2부터 시작하고 1씩 커지니까 1씩 커지니까 n이고 2부터 시작하니까 n 플러스 1이야. 야, 오른쪽 눈, 네 차례야. 출동! 6, 8, 10, 12, 22. 얘는 2씩 커지니까 2n이야. 그치? 근데 6부터 시작했으니까 플러스 4를 해야 돼.
얘를 몇 개의 항을 더하죠? 2부터 10까지니까 9개의 항인가요? 시그마 n은 1부터 얼마까지? 2, 3, 4, 9까지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4를 하면 되고 얘는 뭐 특별한 게 전혀 없나요?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를 2를 뺄게요. 아 아파. 2를 뺐으니까 아프지. 자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될 거고 n은 1부터 9까지 연속한 두 숫자의 곱이네. 알랄랄라. 계산하기 귀찮아 죽겠는데 한번 써보자. 전개를 해야 보여. 1 대입하면은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쭉 가서 얼마까지? 9 대입하면 10 곱하기 11까지 연속한 두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됐더라? 그 다음 숫자 있는데 이런 된장 뒤에 없네. 뭐가? 1 곱하기 2가 없으니까 1 곱하기 2를 넣어주고 다시 2를 빼주면 돼. 그러면은 연속한 두 숫자의 곱의 합은 마지막 숫자만 뭐라고 그랬어? 이 마지막 숫자에서 하나 더 곱해서 나누기